지금 핸드폰 소지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산업안전기사 실기 좀 예상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거는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문제를 다 푸시면 저한테 이제 전화로 문제를 다 풀었다고 알려주시면 되세요. 아, 네네. 문제를 풀고 계시는데 원래 1회차를 보고 바로 보셨다면 한 30에서 35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1회차를 본 후에 좀 많이 쉰 다음에 2회차 실기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한 25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만의 암기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암기법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따로 카페에서 암기법을 올려주시는 혜택을 드린다던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를 많이 올려주신 분들 채택해서 1, 2, 3등을 뽑아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끝나셨어요? 네, 레어 지금 다 풀었습니다. 그 1회차를 보시고 난 후에 필기를 합격하셨는데 2회차 실기를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네. 근데 1회차 실기를 안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정신이 너무 없었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3월 말쯤에 취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또 그 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 1회차 안 되겠다 2회차 가야겠다. 공부도 거의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죠. 네. 그러면 산업안전기사 실기를 아직 하나도 공부를 안 한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 상태에서 일단 또 시험 문제를 봤는데 어땠나요? 풀어보면서? 저는 항상 이거 기사 공부할 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남아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는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객관식이랑 또 주관식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크지 않아요. 자, 그러면 김태환님이 풀었던 이 실기 모의고사를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환님 시험지를 한번 채점해봤는데 총 55점 중에서 18점을 채점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한 2달에서 3달 동안 아예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1, 2주 정도만 하시더라도 금방 점수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각각 문제들을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산업안전기사 실기 모의고사 문제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 더보기 부분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이건 필기에서 많이 봤던 문제였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상, 이하라고 적으셨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상, 초과 이런 거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수치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초과라고 적는 것과 이상으로 적는 게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내를 많이 씁니다. 이내라는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0.6m 이내라고 했다면 득점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2번을 다시 보도록 하면 2번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많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근데 가솔통로에 대한 암기법은 제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기법 생각나실 거예요. 뭐 가솔린 30L 들고 일어날 때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팔을 지켜올 때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은 이 수치들만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게 보통 안전율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놔두거나 곱해서 계산한다 이건 알고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안전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게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이거는 법규에서 한 3, 4개까지 외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암기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계산 문제지만 암기가 필요했던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정전기 발생, 방전 대책 5가지. 이거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도 5가지를 쓰라고 했으면 모르는 거라도 5가지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5개 적는 것 중에 한 2가지는 얻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암기법을 활용했었죠. 뭐 10월 31일날 뭐 건축학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쓰셔도 되고 여기서도 포인트가 되는 게 4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제출 사업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4개에서 5가지 정도만 뽑아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전격 감동 전류는 30mA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암페어 단위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수치 틀리면 틀리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다음 동작 시간은 0.03초다. 자, 0.03초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이거는 그냥 일반이고 만약에 물 근처에 있다, 목욕탕 같은 곳이다, 이건 빠르겠죠. 그래서 그때는 0.0초 이건 필기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외우면 돼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옵비스타의 공식을 잘 외우셨어요. 자, 이때 이것은 신뢰도에 대한 거예요. 신뢰도 RT라고 했을 때 얘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로 이 가이드 워드는 필기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신기했어요. 이렇게 적는 경우가 더 없는데 이거는 단순 암기이기도 하고 여기서 많이 틀려요, 학생분들이. 자, 그래서 이것은 표를 이용해서 그대로 암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다음 용어를 설명하실 것 같은 부분도 보통 용어 설명 같은 거는 진짜 머릿속에 오래 안 남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용어 설명들만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경고 표지를 그리고 색을 표현하시오. 지금 보게 되면 표지는 잘 그렸는데 색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색상인지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어주냐면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해서 얘는 뭐 검정색을 쓴다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도형은 뭐 검정색이다 이렇게만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소의 3연소의 수화 방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 부분이죠. 자,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연물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확실히 느끼셨을 텐데 필기에서 자주 보던 게 필답해서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 했던 거를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습득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중간 점검을 한 번 더 할 텐데 지금 5월 말이고 실기 시험은 7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6월 말쯤에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6월 말까지 한번 몇 점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중간 점검에 대한 목표 점수가 있을까요? 40? 그러면 35점으로 목표를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대비하면서 각오나 소감 같은 거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회사 다니면서 이래저래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하게 된 건 높은 점수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로 응원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출 해설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카페 Q&A나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유튜브 나학교 클래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